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제5강, 5강인데 5광이라고 발음을 했네요. 예, 5강, 예, 리더십 특성 이론, 행동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교재로는 319페이지부터예요. 예, 그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이게 이제 교재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나가지 않고 중간을 훅 뛰어넘어서 리더십으로 가게 됐는데, 이 리더십 이론은 뭐 매우 중요하죠. 이게 그 인사관리나 뭐 행정 이쪽 분야에서 경영학에서 마찬가지고 리더십이 뭐 이건 안 배우는 과목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물론 이제 이론만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예, 졸리니까 최대한 이제 그 사례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3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시간으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 우리 수업하고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특히 잘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여성의 스포츠에 관한 건데요. 예, 그 미국에 그 어느 나라나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자 축구 대표팀도 있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있고 물론 미국에도 있죠, 당연히. 예, 미국에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는데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좋고 지난해에 지난해였나요? 2019년, 그쵸, 2019년일 겁니다. 19년에 그 월드컵이 있었는데 여자 월드컵 남자는 18년에 했죠. 예, 19년도에 미국이 우승을 당연히 했죠. 당연히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 전력이 강한 미국이 여자 월드컵 우승을 했는데 이, 이 미국 여자 대표팀이 워낙 그 성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요, 굉장히. 시청률도 잘 나오고. 예. 그래서 시청률만 놓고 보면은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거의 한 7, 8% 나옵니다, 시청률이. 예. 여자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가 그 남자 국가대표팀이 하는 거랑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자 국가대표팀 경기를 하면 뭐 1%도 안 나오죠, 사실. 예. 근데 미국은 여자 국가대표팀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잘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 굉장히 그 여자 축구의 저변이 넓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소녀들 있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 그 여자 학생들이 실제로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클럽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거의 다 여자 축구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 아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고, 뭐, 법적인, 뭐, 제도적인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자 축구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여전히 그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그 수당보다 훨씬 적어요.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받는 수당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소송을 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적게 받냐, 남자보다.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신가요? 이게 당연히 그 세계 축구의 규모나 시장이나 이런 거는 남자가 훨씬 크죠, 당연히. 예. 그 상금 규모도 뭐
남자 월드컵과 여자 월드컵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크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률이라든가 뭐 인기라든가 이런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이제 이게 오래됐어요. 한 뭐 3년, 4년 이렇게 계속 끌다가 작년 여름쯤에 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여자 선수들이 적게 받는 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 일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거에서는 예, 수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 전반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성이 아무래도 아직도 뭐 차별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오래 있다 보니 통상 임금으로 봤을 때 그 남자의 약 3분의 2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 같은 일을 했다고 쳤을 때. 예. 이걸 뭐 얘기를 하자 보면 너무 긴데 그동안에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 기회도 적었고 남성에 비해서 뭐 이러저러한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워낙.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차별을 없애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이제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브라질하고 영국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브라질 그 축구연맹 그리고 영국 축구연맹 이쪽에서 그 남자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이 그 수당이나 그 보상에서 그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그 정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그걸. 근데 이거를 뭐 언뜻 봤을 때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물론. 예. 또, 아니, 그게 말이 돼? 어? 하는, 뛰는 무대가 다르고 시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뭐 영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그쵸? 그리고 뭐 원청과 하청의 문제 이런 식으로 예. 어, 이게 생각해 보면은 좀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걸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브라질과 영국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미국은 논란은 계속 있었고 토론도 하고 판결도 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존의 그 불평등을 그냥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한 방에 똑같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지켜보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제 보상이라든가 동기부여 뭐 이런 쪽에서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어요. 자, 오늘 그래서 들어갈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리더십의 특성 이론, 행동 이론, 뭐 그밖에 리더십 이론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교재도 꼭 읽어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자, 리더십이 뭔지 뭐 다 알죠. 예. 리더십은 리더라는 그 단어에 명사형 어미인 그 ship을 붙인 겁니다. 뭐 배가 아니고요. 예, ship. 그래서 뭐 friendship 하면은 우정이죠. 예, 친구에다가 ship을 붙인 거니까 friendship. 뭐 sportsmanship 하면은 스포츠맨에다가 ship을 붙인 거죠. 스포츠맨다움, 뭐 스포츠맨의 정신 뭐 이런 뜻이 될 테고 리더십은 마찬가지로 그 리더의 뭐 어떤 리더의 특징, 리더가 하는 것, 예, 리딩하기 뭐 이런 식의 뜻으로 보면 될 거고요. 그 원래 이제 그런 사전적인 뜻 말고 리더십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은 그 경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경영에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고 이제 보통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첼라두라이라는 그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경영의 네 가지 기능이 뭐냐면 이제 계획, 조직, 지휘,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여긴 안 썼습니다만은 뭐 planning, organizing, leading 그리고 평가, evaluating 이렇게 네 개예요. 예. 그래서 이 중에 한 개가 이제 지휘인데 지휘 그러면 뭐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뭐 디렉팅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리딩이에요. 리딩. 리딩이 뭐 이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끄는 게 결국에 데리고 오는 거니까 이제 리딩이 지휘죠. 뭐. 리딩. 이 중에 한 개라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기능 중에 하나죠.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하고 지휘하지 못하면은 그 경영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 행동이에요. 그냥 뭐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요즘에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인 관계죠. 경영자와 그 직원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감독과 선수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수업 시간에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 수업의 뭐 리더인 셈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저도 이제 이 네 가지 일을 하잖아요. 위에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지휘 혹은 이제 리드를 하고 또 평가도 하죠. 학점도 주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 큰 관건이죠. 너무 수업이 재미가 없어. 진짜 미치겠어. 졸려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대인 관계예요. 뭐 혹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이제 제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란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아, 저 선생님은 보니까 굉장히 믿을만 해 라든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인 것 같아.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지금 몇 번 안 했으니까 수업을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고 솔직히 저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를 뭐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직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인간적인 어떤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아,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가 그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죠. 이 결국에는 대인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 인생은 어차피 개인 플레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영향을 미쳐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선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말. 그 영향이라는 말이 그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영어로 인플루언스잖아요. 여러분 그 단어 아시죠? 인플루언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하면은 거기다 이제 ER 혹은 R을 붙여서 인플루엔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SNS에서 유명 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신상 나온 뭐 어느 제품이 있는데 뭐 디자인 잘 나왔던데요? 라고 쓰면은 갑자기 완판되고 뭐 이러는 거 많이 보셨죠? 영향을 미치죠. 그 원래 그래서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뭐 심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 말 한마디가 뭐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리더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리더일까라고 생각했었어요. 리더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어떻게 생겼나? 성격은 어떤가? 목소리는 어떤가? 또 어떤 행동을 하나? 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쪽에 그 특징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즉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로
바뀌었었어요. 예, 그 중요하다 하고 여기 물음표가 있죠. 예, 이 얘기 이제 곧 나오니까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이론이라는 게 초창기에는 그 특징 위주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행동을 연구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최근에는 또 바뀌었죠. 현대적인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에서 그 리더십 이론의 그 진화 과정, 흐름, 역사 이런 걸 볼 텐데 예, 그 전에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만들어 보세요. 리더십이란 이렇게 저렇게 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을 넣어도 되고 또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뭐 독특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리더십 이론은 이제 변해요. 뭐 모든 것은 변하죠. 예.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그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변합니다. 예. 리더십이 전통적으로는 왼쪽이었다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가 상황 이론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리더들은 특정한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출발했던 이론입니다. 이게 보니까 키는 크고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눈도 크고 코도 뭐 부리부리하고 목소리는 굉장히 굵고 이런 특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 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설명이 이걸로 잘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리더들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구나. 뭐 이기적이지 않고 어, 그 팀원들을 잘 이끌어 갈 텐데 한 명 한 명 다독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또. 막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쥐어짜서 막 끌고 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과가 나 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맞는 행동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론이 이른바 상황 이론이 나왔었는데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의 특징이에요. 이때는 리더를 중심으로 봤죠. 그렇죠. 리더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특징이 있고 뭐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어, 그 거래적이라고 해서 트랜스액셔널 뭐 이런 이론이 생겼고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변혁적,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 형태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트랜스폼이니까 예. 트랜스포머 그 영화도 있었죠. 이런 스타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이제 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예. 현대적으로 한 8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더 이후에는 옛날에는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이렇게 왕처럼 뭐 장군처럼 했었는데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오히려 그 리더들이 머슴이나 종처럼 거의 직원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이 높더라. 예. 이게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이네 하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뭐 영적으로 영적인 리더십, 예, 그 약간 종교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성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리더가 맘대로 막 자기가 이끌어갔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보니까 이게 구성원이 더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오히려 직원 위주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뀐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하나하나 다 할 거니까 이걸 뭐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특성 이론이 있고 이게 이제 1930년대에서 50년대 요 무렵에 어, 그 유행했던 이론이고요. 예. 그러다가 이게 행동 이론으로 가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러다가 이게 이제 상황 이론으로 와서
이게 뭐냐면은 그 특성이나 행동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정작 중요한 거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특성이나 행동을 보여야 성과가 나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 방향이 바뀐 거고요. 그게 요즘에는 뭐 요즘이 아니라 이제 뭐 비교적 최근에는 그 변혁적 리더십,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 아예 그냥 그 모든 걸 바꿔. 예, 그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이게. 부하 직원의 정서, 가치관, 윤리, 행동 규범, 장기 목표 등을 바꿔. 이거 뭐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개인을 변화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리더십.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바꿔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는 게 아예 그냥 뭐 살짝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싹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특성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뭔가 이게 예.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초창기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이제 경영학 이런 데서 과거에 이 조직 이론이라는 게 처음 이제 나온 게 물론 경영학 이론인데 어떤 군대 있죠. 어떤 조직을 연구한다고 할 때 물론 회사지만 과거에는 이제 군대 있죠. 군대가 굉장히 그 연구하기 좋은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게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상명하복인데다가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군대라는 데가. 그러니까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지휘관이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그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목소리가 굵고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조직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이 성공적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 물론 뭐 세계 명작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위인전. 그쵸. 그럼 위인전이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일단,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은 거의 뭐 100% 남성입니다. 예. 요즘에야 뭐 여성 위인도 많죠. 그쵸? 뭐, 퀴리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위인전을 본다 그러면 뭐 유관순 누나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제 7, 80년대, 70년대에 이제 이런 주로 위인전을 읽었으니까 어린이였을 때 80년대도 포함해서 예. 다 남자였어요. 그쵸? 그리고 무슨 뭐 장군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치가 장군 뭐 옛날로 치면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뭐 처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위인이 되느냐? 이런 그걸 배웠어요. 그런 특징을 이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위인이니까 Great Man Approach 어떤 사람이 도대체 위대한 사람이냐, 뭐 위인이냐 이런 거를 연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에서 50년대 얘기인데 이 연구자들이 뭘 알고 싶었냐면은 도대체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 성격, 뭐 사회적 배경 이게 무슨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키는 크냐, 예, 성격은 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이게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좀 웃긴데 장남이냐, 뭐 차남이냐, 막내냐 이런 거, 예.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혈액형, 예. 혈액형을 따져서 뭐 그 사람의 성격을 추정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 형인 것 같습니까? 혈액형이.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뭐 아직 저를 잘 모르잖아요. 뭐 몇 번 안 만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제 그 지인들은 이제 나중에 맞춰요, 그걸. 예. 무슨 장이죠? 딱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이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그 뭐 리더십의 그 스타일까지 이렇게 그 추측을 하는 거예요. 과연 뭘까요? 하여튼간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혈액형, 뭐 심지어 왼손잡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예. 뭐 대인관계 기술, 뭐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다든가 이런 거, 예. 그 설득을 잘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뭐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남이냐 아니냐가 훌륭한 리더를 가르는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남자냐 여자냐. 예. 예전에는 당연히 남성이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여자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그 성격이 리더에 안 맞아.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또 이것만 딱 따가지고 이제 어,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여성들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아유 그 경영자나 리더를 삼으면 안 돼. 이렇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근데 아니잖아요. 그 훌륭한 그 여성 경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여성이 대통령을 혹은 수상을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나라 잘 굴러갑니다. 예. 그렇죠. 예. 남자가 그 권력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뭐 말아먹은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왼손잡이냐 아니냐. 글쎄요. 예전에는 왼손잡이를 별로 안 좋아했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특히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잡이는 그게 뭔가 그 정통이 아니고 예,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마에 씌워서 심지어는 예, 저 왼손잡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근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왼손잡이에요. 예,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전에 클린턴 왼손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예. 그쵸? 뭐 장남이냐 아니냐. 여러분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이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죠. 예. 근데 훌륭한 리더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예. 그러니까 뭐 장남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결론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어떤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뭐 장남이라야 뭐 훌륭한 리더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뭐 키가 커야 뭐 훌륭한 리더가 되고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성 이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이걸로 접근을 했는데 해보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 예. 예, 뭐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이걸 하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거에 예, 그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특정 지역 사람이니까 뭐 안 된다든가. 아유 저 곱슬머리라 뭐 고집이 세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죠. 관상, 그렇죠? 관상이라는 것도 뭐 이걸 뭐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예. 글쎄 왕이 될 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상이라는 게 아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 있잖아요. 예. 누구나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잘 쓰면은 결국에는 그 큰바위 얼굴이 돼요. 예.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예, 근데 뭐 얘기가 조금 약간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특성 이론 결국에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리더들이 갖는 어떤 특성이 있냐? 아니다 이거죠.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어봤죠. 뭐 얘기하자면 이 이정재가 역할했던 이 수양대군이 예.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큰아들이 아니죠 역시. 예. 그 세종대왕도 큰아들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고 예. 이 수양대군도 큰아들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죠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뭐 특성이론의 뭐랄까 맹점을 보여주는 예죠. 예전에는 그 큰아들 장자한테 물려줬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고 예. 사실 뭐 아무런 근거가 없죠. 예. 자 그래서 특성이론은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관된 결과가 없으니까 뭐 이건 뭐 의미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 이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 행동으로 예, 시험편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잠깐 녹화가 약간 끊겼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 예, 264 시인의 광야라는 시인데요. 예,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있었던 시인데 264 시인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약간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는데 이분이 원래 본명이 264가 아니고요. 본명은 이원록 혹은 뭐 이활 이렇게 부르는데 264라는 게 그 감옥에서 수감됐을 때 그 수인 번호예요. 그래서 264번 있죠? 예. 이게 원래 이제 264예요. 이렇게 예.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 약간 그 일제를 조롱하는 의미로 예. 264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요 부분. 예. 요게 일종의 그 뭐랄까요 리더의 특성 이런 거죠. 그 어떤 위대한 위인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그 일제의 그 강점기를 끝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약간 시니까 물론 뭐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그의 심정에는 이런 게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그 좀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좀 이렇게 그 세상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팀에 진짜 위대한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 어, 그러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무리뉴가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폭망하고 잠깐 쉬다가 이제 토트넘으로 왔죠. 손흥민의 팀으로. 근데 무리뉴가 왔다고 해서 토트넘이 갑자기 뭐 1등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어떤 위대한 리더 한 명이 그 조직을 뭐 훅 바꾸고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뭐 예.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뭐 나중에 또 드릴 텐데 하여튼 예.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예,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넣어봤어요. 잠깐. 예. 자, 그다음에 행동이론. 자, 행동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특성이 이제 별로가 아니라 특성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제 어떤 리더의 그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리더가 하는 행동을 보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리더들은. 예.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뭐 보통 그리고 책에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이제 두 개가 주로 나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론하고 미시간 이론하고. 예.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배울 때. 저도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이론, 미시간 이론 이렇게 배웠는데 처음 배울 때 하나가 더 있어요. 아이오와 대학 이론이. 예.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 어, 근데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처음 배웠을 때 그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첼라 드라이라는 교수 있죠? 예. 그 첼라 드라이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그야말로 그 김병만의 수제자 달인 예. 그것처럼 수제자라 어, 자기 학교 얘기니까 오하이오 주립대학 예. 굉장히 그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오와 대학 얘기는 쏙 빼고 예. 자기가 안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배울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박사학위를 아이오와 대학에서 했어요. 여기 나오는 맨 왼쪽에 있는 예.
제가 아이오와 대학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아이오와 대학 출신이니까 예, 이걸 또 당연히 넣어야죠. 예, 그 무교에 대한 그 애정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간 그래서 넣는데 예, 이 책을 우리 교재를 쓴 장경로 교수도 오하이오 대학 출신이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교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이. 그래서 특히 스포츠 매니지먼트계에서는 뭐 어느 학교에나 다 퍼져 있어요, 지금.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예.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예, 그 나이 대가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학교에 뭐 학과장이나 뭐 굉장히 그 프로그램 디렉터나 이런 자리에 있어요, 지금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미시간 대학은 그 역시 명문 학교죠. 예. 그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대학교에 강준호 교수님이란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 학교 출신이라 예, 그 두 학교가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뭐 그 같은 컨퍼런스에 있어가지고 또 스포츠도 라이벌이고 하여튼간 예, 뭐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 출신으로서 예, 그 무교에 대한 그 애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이오와 대학 얘기부터. 이게 1930년대 그 무렵에 시작했어요. 1930년대라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약간 중요한데 아, 그 무렵이 이제 어떤 때냐면은 그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떠오를 무렵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나 책으로 보셨을 텐데 위대한 개츠비 있잖아요. 위대한 개츠비. 그 배경이 그 무렵이거든요. 예. 그때가 1차 대전 끝나고 어,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죠. 1차 대전에. 예.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유럽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처음에 했었는데 어, 미국이 영국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그 군수 물자를 지원했어요. 우리가 전쟁은 안 나가지만 전쟁 물자는 팔 수 있어. 그걸로 돈을 벌었죠, 계속. 예. 근데 이제 영국이 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세계대전에서 독일한테.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니네가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빌려준 돈 못 받고 망한다. 우리까지 망한다. 그래서 그래도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텐데. 그랬는데 어때요? 독일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이 영국에다 계속 물건을 보내주고 있어요. 배로. 그때는 비행기로 안 보낼 때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배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대서양으로 이렇게. 물건을 싣고 쭉 가요. 독일 입장에서는 저 물건을 냅두면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안 되잖아요. 야, 저거 배 공격해.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배를 공격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플레이어로 뛴 거예요. 전쟁에 1차 대전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이겼죠. 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겨서 독일, 뭐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그 연합군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그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파시즘이 등장을 했죠. 그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그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파시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극우 뭐로 절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 무렵이 어떤 민주적인 미국 같은 어떤 민주적인 형태의 정치 형태와 권위적인 형태, 그러니까 파시즘, 그쵸? 영국이 아니라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스페인,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그때 공산 독재 국가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의 양극 체제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민주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으로 나눈 게 일종의 그런 형태를 반영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어, 사람들이 민주적 리더십을 더 좋아하더라. 이게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 연구에서는 보통 그 리더십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민주적, 권위적, 그리고 이제 자유방임형이라는 거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네가 공부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거고 민주적은 그래 우리가 이제 그래도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고 예. 권위적은 뭐 1시간 내에 10문제 풀어와 뭐 이런 안 풀면 밥 안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어떤 걸로 해야 성과가 나냐 이제 이걸 연구를 했는데 민주적인 리더십이 성과가 나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이 당연히 민주적인 리더십이 좋다고 나와야지 이게 안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그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예. 그런 결론이 일단 났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그 연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이제 행해졌어요. 양쪽이 따로따로. 근데 이제 서로 영향을 받았겠죠, 뭐. 그쵸? 뭐 모르긴 해도 야, 걔네가 어떻게 돼가고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를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제 이 가로축 있잖아요. 여기 가로축에 X축, 예. 가로축이 있고 이제 그 세로축 Y축이 있습니다. 예. 근데 X축은 뭐냐면 이게 그 어, 구조 주도형이라고 해가지고 initiating structure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한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조 주도형이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 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다음 달까지 뭐 몇 상자 만들어야 돼 물건 뭐 근데 어떻게 이걸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거예요. 뭐 군대로 치면은 어, 뭐 이번 주 내에 이 참호 공사를 마쳐야 된다. 뭐 이런 그 과제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인원들을 시켜서 우리가 야간 작업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야 이번 주 야간 작업하면 다음 주에 휴가 보내줄게. 뭐라든가 아니면은 빨리 해 이 자식들아 뭐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이끌어가는 예, 좀 빡세게 이끌어가는 그거를 이제 X축이라고 보고 Y축은 배려형, consideration이니까 그 종업원 혹은 뭐 그 직원들을 잘 도닥여서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1, 4보면 2, 3, 4, 4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high consideration, low initiating structure. 그러니까 배려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높으니까 그렇죠? y가 높고 x가 낮죠. 예. 배려는 많이 하고 그 과업 동료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기만 하고 일은 안 시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배려도 많이 하고 동료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 둘 다 높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일의 반대죠. 예. 배려는 적게 하고 일만 많이 시키는 거 뭐 그런 거고 네 번째는 둘 다 적게 시키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네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1, 2, 3, 4 중에 예,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직원이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리더가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습니까? 1, 2, 3, 4 중에. 예.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예. 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어떤 리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어떤 형태가 가장 그 성과가 좋았을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시죠. 1, 2, 3, 4번 중에 어느 곳에서 가장 높은 성과가 나타났을까요? 어, 여러분 답을 하셨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잘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서 쪼기도 하고 이래야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연구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떤 거에서 도대체 성과가 좋은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딱 안 나타납니다. 의외로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그렇지 2번으로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미시간 이론도 잠깐 가봅시다. 비슷해요, 미시간 이론도. 그러니까 배려형과 주도형으로 이게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예. 미시간 이론은 종업원 지향적 혹은 생산 지향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을 위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 무슨 종업원을 위해 그냥 어?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프로덕션 오리엔티드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프로덕션 오리엔티드는 다른 말로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라고도 해요. 태스크 이런 단어 있죠. 태스크 뭐 일,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예, 태스크 비슷하죠. 그러니까 종업원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배려형이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고, 생산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구조 주도형이라는 얘기랑 비슷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미시간 대학의 연구도 결론이 좀 약간 허망해요. 예, 뭐냐면 어, 그래 종업원 지향적으로 하면은 성과가 나긴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생산 지향적으로 하면은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생산 지향적으로 했을 때는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 막 상사가 막 괴롭히고 쪼고 그러면은 어때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 직장에 나가기 싫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치면은 막 작업 반장이 막 쪄요. 야, 잘 좀 못 만들어 뭐. 이번 주에 생산량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뭐 빨리 만들어 많이 만들어 이렇게 막 쪼면은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휴, 네, 안 나가고 말지 막 결근합니다. 예. 결근율이 높아져요. 그렇게 쪼면은. 그리고 아이, 내가 진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만 내가 괜찮은 직장 생기면 내가 때려친다. 이게 그 직장을 관두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생산 지향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좀 뭐 착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맹점이 또 뭐냐면은 그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이 뭔데 뚜렷한 결론이 없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 한계가 있습니다. 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해요 모형이. 그냥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 일이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편하죠. 편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니까 이해하기도 쉬운데,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쵸?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뭐, 그쵸?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있고, 어, 여기서 그 어떤 유형을 정할 때 그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어려운 얘기고 이제 연구 방법론적인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을 한 경우에 그 타당성의 왜곡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예.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건 예, 뭐 여러분 다른 시간에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기본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그 의견이 많아요. 옛날 얘기니까 뭐. 예. 그리고 환경, 상황적 변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어,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 요인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 인간의 행동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좀 단순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예, 모델을.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o what이에요. 뭐 도대체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예. 여러분이 어, 그 어떤 뭐 발표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랬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행동의 이론 모델,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 모델의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좋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리더십이란 얘기야?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예, 결론이 딱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민주적인 리더십이 좋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뭐, 그, 컨시더레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며.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워낙 모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뭐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반성이 나온 거죠. 아, 그래, 행동 이론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리더십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구나. 어? 예를 들어서 같은 리더십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못했다고 하고, 그쵸? 뭐, 뭐 심지어는 이럽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진짜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선수가 올림픽 한 달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갔어요. 운동하다 말고. 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일주일 동안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냥 막 놀았어요. 예. 근데 이제 감독이 쫓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잡으러 온 거죠. 이제 감독이 잡으러 와가지고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다음에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다음에 진짜 몽둥이로 죽도록 팼습니다. 한 진짜 막 100대를 때렸다고 칩시다. 이제 예?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건 뭐 일단 범죄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근데 한 30년 전 얘기라고 치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선수가 이제 막 얻어맞으면서 이제 때리는 감독도 울고 어? 맞는 선수도 울고 이 자식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달을 못 참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때리고 나서 막 서로 껴안고 막 울었다고 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울면서 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열심히 해보자 한번 죽도록. 그래서 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뭐 금메달을 땄다. 나중에 이제 그 선수가 돌아가신 감독님을 생각하면서 막 그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독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잡아서 때려주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지금의 금메달도 없었고 지금의 나도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감독이 그때 한 행동은 범죄입니다. 그쵸? 범죄죠. 그 사람을 100대를 때리면 그 범죄 아닙니까, 그거? 예? 뭐 살살 때린 것도 아닐 텐데.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최선의 행동이었어요. 그 선수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리더십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그쵸, 여기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 그러면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중요한가? 라는 걸로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특성 이론, 행동 이론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상황 이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리더십 이론으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이 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 교재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이 리더십은 뭐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글들이 많아요. 그 에피소드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중간중간에 좀 약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끊깁니다. 이상하게 오늘 비디오가.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